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땡땡 표시가 두 개가 있는데 시간, 분, 초의 표시일까요? 아무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TV라고 써있는데요. 슬로우 TV는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320 중에 510 중에 320. 또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노르웨이. 키워드 몇 개를 나열을 해보았는데 이걸 보고 딱 떠오르는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미리 이걸 알지 않으신 이상.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 시간을 보시면 7시간 14분짜리 영상이에요. 보통 저희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게 되면 3분에서 5분 정도 길게 보게 되어도 1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7시간 14분짜리 영상이에요. 그럼 이 영상에 대체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이게 지금 캡처한 영상인데 7시간 동안 기차가 달리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좀 황당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이 표시를 보시면 이제 NRK라고 써있죠. NRK가 뭐냐 하면 NRK가 노르웨이의 방송사라고 합니다. 아까 키워드에 노르웨이가 있었는데 그걸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 대충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나왔던 134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네스북의 최장 시간으로 등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길이인데요. 134시간 42분 45초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6일에서 7일 정도 7일 남짓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시간 동안 한 프로그램을 했다는 말인데 그게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방송을 했다면 과연 사람들이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슬로우 TV라는 프로그램이고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을 노르웨이 전체 국민 510만 명 중에 320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50%가 넘는 시청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PD가 이 사람인데 우리는 시청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토마스 헬룸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이렇게 이 사람이 시청률표를 들고 있는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 최고 시청률이 300을 찍었죠. 그러니까 50%를 넘겼죠. 그러니까 이걸 134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끝에 부분은 지금 이 프로그램을 반영하지 않을 때고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반영할 때인데 이 채널의 시청률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 뭐가 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PPT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허티그루텐 유람선이라고 노르웨이에서 되게 유명한 유람선인데 이 유람선을 타는 거를 134시간 동안 보여준 게 아까 134 숫자의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대체 이것이 뭐가 특별했냐 하면은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람선이 지나가면서 이 유람선이 노르웨이 전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흔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유람선에 찍고 있는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는 그런 영상들을 꾸준히 보여준 거예요. 134시간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는 방송을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아는 지인들이 나오는 그런 방송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34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과 비교를 해보기로 전 결심을 하였는데요. 이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매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연예인 5명이 나와요. 근데 연예인 5명이 각자 자신이 준비한 그런 프로그램의 컨텐츠를 가지고 그 컨텐츠를 소개해주면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를 자기 컨텐츠를 방송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시청자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시청자 중심의 방송이라는 점에서 제가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요즘 되게 인기의 방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아까 허티그루텐 유람선 134시간짜리 영상과 공통적으로 시청자 중심의 방송, 그러니까 이 마이리틀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그 댓글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원래
물론 그 연예인들이 준비해온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댓글에 따라서 그 요청을 수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자기가 준비해온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유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 점에서 그 아까 그 허티그루텐 유람선의 134시간짜리 영상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또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자극적 소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리트 텔레비전에서 5명의 연예인이 나오는데 그 저번 주 방송에서 김구라 씨가 5위를 차지했어요. 김구라 씨가 들고 나온 컨텐츠는 무엇이냐면 미술관과 그 미술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어찌 보면 지루하고 좀 느린 소재이죠.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를 들고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평균 시청률이 4.4%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1위를 한 사람이 그 백종원 씨라는 분인데 그분은 55%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그분은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이제 그 요즘 방송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쿡방이라는 걸 하셨는데 요리를 하면서 이 요리 정보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런 걸 관심을 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백종원 씨의 프로그램과 김구라 씨의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그 속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백종원 씨라는 분은 계속 이런 요리들 소개하고 그리고 이걸 주어진 정보를 맞게 각색을 하면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김구라 씨 같은 경우는 그 미술이라는 소재 하나로 계속 그 3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이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반응도 그 백종원 씨 반응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다 하는 반응들이 많았고 김구라 씨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노잼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지루하잖아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7시간 내지는 길게는 134시간까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방영을 했음에도 50%가 넘는 사람들이 이거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방영했다면 그게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처럼 노잼이라는 반응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른 프로그램들도 조사를 해봤는데 상반기에 인기에 반영되었던 드라마들 몇 편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냄새를 보는 소녀라는 드라마인데 이 그 설정이라는 게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냄새를 볼 수 있어요. 냄새 세포를. 그래서 그걸 봐서 그 수사를 도와주는 남자 주인공 수사를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되게 그 지금 생각해보면 좀 설정이 좀 대단히 좀 허무맹랑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소재들이 인기를 끌었다는 게 말이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가면이라는 드라마랑 그 학교 후아유라는 드라마인데 두 드라마 모두 지금 보시면 아시듯이 두 명이 같은 배우인데 1인 2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정이 쌍둥이, 뭐 도플갱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더 한 줄 더 떠서 이게 킬미일미라는 드라마인데 여기서 한 명이 7명의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서 7명을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되게 노르웨이의 문화랑 비교된다는 점을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근데 이게 자극적인 소재를 좋아하든 아니면 자극적인 소재를 좋아하지 않든 그게 가치 판단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그 자극적인 소재가 아닌 방송들이 나왔을 때 반응을 얻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좀 더 다양성을 갖춘 그런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자극적인 소재를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좀 다양하게 그 TV나 문화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마스 헬름이 한 말을 인용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을 때 시청자를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을 즐기게 된다. 시청자는 빠르게 정보를 접하기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휴식을 원한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볼 점은 과연 우리가 TV를 보면서 휴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휴식을 원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